나 돈 얘기해야 돼. 네. 아우, 네, 제일 중요해. 그지? 지금 그게 제일 막혔어요. 자네 나한테 오는 게, 네. 아, 오늘 거기 가서 나 이거 물어봐야지 하는 게 바로 우리 집 맞아요. 언제 풀릴까? 맞아요. 돈 얘기예요. 네. 돈 얘기. 근데 남편 기술자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자네 관상 보면은 자녀를 두면 아들을 두셔야 돼요. 네. 아들 둘. 아들 둘. 아들 맞아요. 둘. 딸 갖고 싶어요. 개구죠. 딸 갖고 싶어요. 개구죠, 애들이. 맞아요. 둘 다 되게 잘 놀고. 네, 맞아요. 되게 개구지고 성격 너무 좋아. 네네.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어. 맞아요. 본인 세상이에요. 본인들 세상. 자신만만해. 애들 너무 씩씩하게 잘 큰다. 네. 그래서 애들 걱정은 안 해도 네. 돼. 공부가 나는 아니야. 공부 잘한다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건강하면 되죠. 집 앞벌이만 잘 가면 되죠. 그래요. 애들 건강하고 사회생활 너무 잘할 네. 거고 친구 관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애들 걱정 없고 자 남편하고 사이가 왼순환이에요. 응? 왼수예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사이는 너무 좋아요. 티카티카 하더라도 그래도 내 서방이래. 그런데 자 내가 지금부터 자 모토는 우리가 할 얘기는 돈 얘기야. 얘기. 네. 하지만 자 그러면 돈에 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안 풀리는지 원인들을 한 번씩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너희가 살고 있는 집 그 집터가 아파트처럼 이런 고층이 아니라 단층이래. 그러니까 단층 연립이든지 빌라든지 아니면 주택인 거야. 1, 2층 상간에 살고 있다 그러거든. 네. 어디 살아? 주택이요. 주택이요. 네. 주택을 사는데 그 집이 엄청 묵은 터야. 그 주택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네네, 맞아요. 지은 지가 네네, 오래됐어요. 맞아요. 오래됐는데 우선 시어머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 돌아가셨죠? 네네. 근데 이 양반 아주 그냥 수다쟁이야. 맞아. 저랑 잘 받았어요. 아주 너무 아쉬워요. 너무 되게 잘 받는데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보는 그 장면은 예를 들어서 제사 때나 명절 때 음식을 하잖아. 3시간 만에 끝날 거 8시간 가야 돼. 어머니랑 맞아요. 떠들어대는 줄. 맞아요. 계속 앉아서 뭐 하다가 말이 나오면 아주 앉아가지고 계속 내가 한마디 하잖아. 지기 싫어서 또 한쪽이 2마디 하고 그럼 지기 싫어서 한쪽에서 3마디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은 온데간데 없고 한참 수다 떨다가 아이고 빨리 하자. 맞아요. 그러셨대. 그렇게 했었어요. 그 장면이 보여요. 한 3년, 4년, 3년 정도는 계속 저희랑 같이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때. 맞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되게 완벽하지 않은데도 자기가 손대야지 뭐가 완벽해지는 것처럼. 맞아요. 본인 손으로 제한테 안 시켰어요. 본인이 다 해야지 만족해 하시는 분. 근데 그닥 너무 볼 때 그런 것도 없어. 근데도 자기가 다 그렇게 맞아요. 설쳐야 돼. 설치기도 많이 설치고. 맞아요. 근데 집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또 옆집에는 관심이 왜 이렇게 맞아요. 많아? 오지랖도 많으시고. 동네 통장이요 그냥. 오지랖도 많고. 넘 흉도 잘 보시고. 응? 맞아요. 아주 다 어머니가 개구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분당질도 해. 굳이 안 할 짓을 해서 안 할 짓을 해서 다치기도 하고 일도 벌리기도 하고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네네네. 그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죠. 네, 맞아요. 지금 그 터가.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집에서 꽤 오래 사셨어요. 꽤 오래 사셨는데 그 터에는 장독대가 있었어요. 장독대 어머니 사실 때 장독대가 있었고 마당이 좀 있을 거예요. 터전에. 맞아요. 그래서 마당에 수도가가 있고 수도가 옆에 장독대를 두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 어머니 사실 때 지신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뭐 단진가 성중가 좀 모셔놨던 게 있어요. 모르죠? 네, 몰라요. 왜? 네. 거기서 탈이 났기 때문이에요. 단진가 성중가를 모셔놨었어요. 뭐지? 집안에 이제 그 집에 어머니 굉장히 오래 사셨을 거예요. 살아생전에도. 그 집에 결혼해서 오셨으니까 거기서 계속 사셨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맞아요. 결혼해서 오신 거잖아. 네, 맞아요. 응. 그러니 그러네요. 어머니 결혼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던 음. 집이니까 얼마나 오래 맞아요. 사셨겠어요. 근데 그 집에 옛날부터 모시던 신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먼저 시어머니 때부터 모셔오던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단절시키고 없애버렸어요. 오시면서. 그리고 집을 좀 부분 수리를 했을 거예요, 중간에. 네네. 현대식으로 약간 네, 맞아요. 부분 수리를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러한 그 마당에 있었던 거나 뭐 이렇게 재래식에 관계된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대문간이나 이렇게 마당 밖에 그 뒷간이라 그러죠. 화장실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 수리할 때 없어졌어요. 안 들어옵니다. 수리할 때 없어졌고 대문도 손을 냈어요. 대문을 조금 넓고 크게 바꿔놓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가중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붕에는 용초부인이고 대문간에는 수문장이고 그리고 부엌간에는 조왕신이 있고 대청마루에는 대들보에는 또 성주신이 있고 그리고 안땅에는 안땅 불사가 계셔야 되고 땅에는 지신이 있어야 되고 장독간에는 천룡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솥단지에는 화덕부인, 화덕장군도 있어요. 이게 가중에서 가택을 지키는 가중 팔신이 있던 자리예요. 신목이 다 있었던 자리인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거를 참 깔끔하고 예쁘게도 현대식으로 고치시면서 싹 없앴어요. 싹 없애시면서 그 터에서 자, 본인 시아버지도 가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아파 가셨죠? 네. 그 터에 계실 때 아파 가셨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팠다는 건 맞아요. 그 터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시집 와서부터 살던 집이잖아요. 그 네네네. 집에서. 근데 그 집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그거 없애고 나서 병을 얻으시면서 골골골골골골골 아프시다가 돌아가셔요. 앓다가. 그러니 병을 얻어서 골골골골골골 아프다 보니까 대주가 그 모양이 왜? 가중팔신을 없애니까 대주부터 꺾는 거예요. 그 집에 시아버지 자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가 그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유년기에 넉넉한 집에서 자라기가 어려웠겠구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대주님이 그렇게 가신 뒤로는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이나 아니면은 청년 시절이었을 건데 조금 자란 다음에 대주님이 가시는데 공부나 그 집에 있으면 공부나 발복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이름값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주가 지금 자수성가 아닌 자수성가야. 잘났든 못났든 부모 덕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내가 기술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대주가. 그 이유가 공부를 전혀 못했던 대주는 아니지만 그 집에 있으면서 부모 그늘 아래 있으면서는 내 뜻먹은 일이 다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사회 나와서 다시 근간을 이루어서 지금의 기준을 만나서 살림을 살게 됐는데 우리 대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댁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도 신혼은 밖에 나가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게 한 5, 6년 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되죠. 맞아. 근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대주 하는 일이 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대주라는 사람, 지금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죠. 얼굴 보고 얘기를 하는데 대주라는 사람은 분명히 사업적으로 무언가 꿈틀꿈틀 해보려고 자영업자로 전향을 해보려고 시도도 맞아요. 해봤을 거고 기회도 엿볼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 시기가 그 집에 있던 시기랑 맞물려요 또. 그러니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해운년의 사주에 그런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근간이 되는 터전 아내가 해운년에 운이 있어도 담아놓을 집이 없단 얘기예요. 집이 산란하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귀신터가 돼버렸어요. 왜?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7, 8년은 좋게 되시죠. 네, 맞아요. 7, 8년은 좋게 되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이 어머니가 터에 계시는 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네네. 네. 어머니가 터 안에 모시고 있어. 어머니가 그 터에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내가 이 집에서 한 일생을 살은 거야. 젊은 날부터 늙어 맞아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거든요. 이 집을 못 떠나는 게 왜 우리 어머님이 뭐든지 아까 제가 처음에 점을 보기 시작할 때 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 어머니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집안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게. 근데 당신이 몰라. 그러다 보니까 대주 먼저 꺾이고 그리고 아들들이 잘 안 풀려. 그러고 우리 어머니 역시도 약간 치맥기 있는 듯 좀 그러셨어야 되거든요. 약간.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약간 정신이 조금 안 좋으셔야 돼요. 감정 기복이 있든지 좀 가실 땐 그렇게 가시는데 한평생 내가 이 안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요 집에 사신 게 한 인생이고 일생이야. 유독 멀리 나가보지도 못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안 가요. 혼이 안 가요. 혼이 안 간다고요. 네. 이제 이해가 네. 가십니까? 네. 아무리 해가 먹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혼이 안 가요. 못 떠나시는 거네요. 못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밖으로 모셔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돈 벌려면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는 이 터에서 벗어나오셔야 됩니다. 이 터에서 벗어나오셔서 세터전에서 터주 안정을 시키셔야 되는 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주가 이 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맞아요. 어머니가 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지랖도 많으신 분이고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해야지만 뭔가 완벽한 것 같은 그렇게 뭔가 노심초사도 있고 맞아요. 걱정도 되게 많은 많아요. 분이거든. 그래서라도 못 가요. 잡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무녀가 강제적으로 달래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너희 남편이 옴짝 달싹을 못해요. 한 번쯤 내가 맞아요. 대범하게 과감하게 무언가를 맞아요. 추진할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못해요. 그리고 이 터전 안에서 이게 귀문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복이든 재물복이든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계속 까먹고. 네. 딱 죽지 않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까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기주님은 우리 대주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머니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터는 이미 너무 산란하고 오래됐어. 과거지사가. 그래서 가중팔신에서 들떠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와서 무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쉽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가중팔신을 다시 신목을 잡아서 안치를 시킨다 그래도 젊은 네가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겠니? 맞아요. 그러니까 터전을 떠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터전을 떠날래도 남편이 꼼짝도 안 하니 시어머니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영가를 편히 모셔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주야 남편만 지금 바라볼 일이 아니잖아. 맞아요. 기주 너도 직업을 가져야 맞아요. 되는데 직업에 이름이 없구나. 너가 네 알바가 됐던 푸파리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밖으로다가 돈벌이를 그래도 예전에는 들락날락 직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들락날락을 해도 아예 그냥 손 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무능력하게 된 지가 석삼년은 되는 형국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 기주님은 말하는 장사꾼이 돼야 되는 너다 이러는 거야. 말하는 건 자신 있잖아. 네. 말하는 장사꾼. 언니야 시장통 가서 골라도 잘할 수 있는 너고 근데 고상하게라든가 아니면 사무직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을 가지고 무언가를 먹고 살기에는 기능성도 떨어지고 머리가 나쁘니 사무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엉덩이가 발발이야 발발이 가만히 앉아있는 일은 너한테 맞지가 않구나. 그러니 조그맣게라도 뭐 아이 옷을 이렇게 판다든가 빤스를 판다든가 뭘 파는 직업 장사꾼이 돼보렴. 그러면은 재미나게 그래도 네가 돈이 아쉽지 않을 거다. 자, 돈에 대한 걱정 해결해 드렸죠?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